나는 그날 학교 가방을 등에 메고 집으로 달려왔다.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다. 엄마. 모든 과목 A 받았어. 나 최고야. 하지만 엄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한숨만 쉬었다. 그래. 그럼 약값 좀 더 내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9살의 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기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엄마의 눈빛을 피하게 됐다. 학교 성적표를 보여주려 할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건 칭찬이 아니라 돈이 없어, 내 탓이야 라는 독이었다. 친구들은 부모님의 자랑으로 웃지만 나는 집에 가는 길이 두려웠다.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재수 없었어. 약 사느라 빚이 쌓였잖아.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영혼을 베었다. 복수가 싹 텄다. 아주 조용히, 아주 깊게. 그리고 20년 후, 나는 그녀의 목숨을 쥐고 흔들었다. 그녀가 나에게 한 모든 고통을 정확히 되갚아주기 위해. 하지만 그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지옥으로 끌어들였다. 나는 서울의 변두리 영등포동의 낡은 아파트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항상 습기 찬 공기와 이웃들의 다툼 소리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엄마는 변했다. 예전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던 사람이 이제는 빈 술병을 손에 쥐고 나를 노려보는 괴물이 됐다. 내 아빠가 왜 죽었는지 알아? 내가 태어나서부터 재수가 없었어. 그녀의 말은 매일 반복되는 주문처럼 내 귀에 박혔다. 학교에 가는 게 유일한 탈출구였다. 선생님은 나를 좋아했다. 민준아, 너는 특별해. 열심히 하면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말들이 내 유일한 영양분이었다. 9살이 된 해, 나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다. 수학, 국어, 영어, 과학 모두 완벽했다.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박수를 쳤고 나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집으로 달려가며 상상했다. 엄마가 안아줄 거야? 우리 아들 최고야 라고 말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소리쳤다. 엄마. 모든 A 받았어. 봐봐. 성적표. 종이를 흔들며 다가갔다. 엄마는 부엌에서 담배를 피우며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빈 약병이 굴러다녔다. 정신과 약, 통증 완화제 그녀의 일상이었다. 에이. 그게 뭐. 돈이 되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멈칫했다. 엄마, 나 열심히 했단 말이야. 칭찬 좀 해줘.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칭찬. 내가 A 받는다고 내 삶이 나아지냐? 약값이 또 올랐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내 아빠처럼 사라져라. 그 말은 번개처럼 나를 강타했다. 9살의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내 기쁨이 그녀의 고통을 증폭시키는 거지? 왜 그녀는 나를 탓하는 거지? 나는 성적표를 구겨쥐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복수를 꿈꿨다. 언젠가 엄마가 후회하게 할 거야. 내가 성공하면 그녀를 버릴 거야. 어린 마음에 싹튼 그 씨앗은 20년 동안 조용히 자랐다. 학교 생활은 두 갈래였다. 낮에는 모범생, 밤에는 공포에 떨었다. 엄마의 폭언은 점점 심해졌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아빠가 사고 난 것도 내 탓이야. 그녀는 술에 취해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팔에 멍이 들었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집에서 넘어졌어요 라고 거짓말했다. 친구 하나가 있었다. 지훈이. 그는 부유한 집 아들이었지만 나처럼 외로웠다. 민준아,
너 엄마 무서워? 지훈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울부짖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공부에 미쳐갔다. A를 받는 게 복수의 무기였다. 엄마, 이번에도 1등이야 보여줄 때마다 그녀의 반응은 같았다. 그래. 그럼 용돈 더 내라. 집세 밀렸어. 그녀는 내 성적을 무시하고 약값을 요구했다. 그녀의 병은 우울증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 고통을 나에게 전가했다.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엄마, 병원 가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녀는 소리쳤다. 너 같은 게 도와? 내가 사라지면 내가 살 거야. 그때쯤 나는 도서관에 처박혀 살았다. 책 속에서 세상을 배웠다. 심리학 서적을 읽으며 엄마의 마음을 분석했다. 트라우마의 전이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을 투사한다. 지식은 나를 무장시켰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14살 생일날 엄마는 케이크 대신 빈 지갑을 던졌다. 생일. 내가 태어난 게 내 생일 선물이냐. 나는 그날 집을 나갔다. 지훈이 집에 숨어 지냈다. 그의 부모님은 나를 불쌍히 여겼다. 민준아, 우리 집에서 지내 하지만 나는 돌아갔다. 복수를 포기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장학생이 됐다. 서울대 입학을 목표로 했다. 공부는 광기였다. 매일 새벽 4시 기상, 밤 12시 취침. 엄마는 나를 공기처럼 대했다. 밥을 주지도 않았다. 나는 편의점 알바로 버텼다. 엄마, 내가 번 돈으로 약 사줄게. 그녀는 받아주더니 늦었어 라고 뱉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술을 샀다. 나는 증오했다. 엄마는 괴물이야? 나를 죽이려 하지만 동시에 사랑했다. 그녀가 예전의 따뜻함을 기억했다. 그 모순이 나를 찢었다. 입시가 다가오자 엄마의 상태는 악화됐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 그녀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민준아. 내가 없으면 안 돼.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용서할까?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내 탓이야 라고 했다. 그 배신이 나를 단단히 만들었다. 나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졸업식 날 엄마는 오지 않았다. 피곤해 전화로 그랬다. 나는 홀로 무대에 섰다. 박수 소리 속에서 속으로 맹세했다. 이제 시작이야. 엄마, 내가 나에게 한 걸 모두 갚아줄게. 대학 생활은 자유였다. 경제학을 전공하며 세상의 논리를 배웠다. 돈의 힘, 권력의 메커니즘. 지훈이는 의대생이 됐고 우리는 여전히 친구였다. 민준아, 엄마랑 화해해.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 나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다. IT 회사 인턴십을 거쳐 스타트업에 들어갔다. 25살에 나는 CEO가 됐다. 회사는 급성장했다. AI 기반 심리 상담 앱 다이러니컬하게도 엄마의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성공은 빈 껍데기였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엄마는 여전했다. 돈 좀 더 줘. 약이 없어. 그녀는 내 성공을 무시했다. 나는 그녀에게 월세를 주고 약을 사줬다. 하지만 마음은 다퉜다.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이제 독립할게. 그녀는 코웃음 쳤다. 결혼. 내가. 내 아빠처럼 여자를 망치겠네. 그 말로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약을 조작할까? 아니, 더 세련되게. 그녀의 마음을 파괴할 거야? 내가 그녀에게 한 대로. 회사가 성장하면서 나는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언론은 나를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고 불렀다.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웃었다.
가족의 지지가 컸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영등포동의 그 낡은 아파트에 살았다. 나는 그녀에게 돈을 보냈지만 방문은 드물었다. 전화로 건강하세요 라고 하면 그녀는 돈 더 보내로 답했다. 그 패턴이 싫었다. 하지만 증오 속에 숨겨진 사랑이 나를 붙잡았다. 엄마를 버리면 내가 괴물이 돼 심리학 서적이 가르쳐준 딜레마였다. 지훈이는 결혼했다. 그의 결혼식에서 나는 홀로 술을 마셨다. 민준아, 너도 여자 만나? 그는 말했다. 나는 여자를 만났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회사 직원으로 밝고 따뜻했다. 오빠, 가족 얘기해줘. 데이트 중 그녀가 물었다. 나는 피했다. 별로 재미없어. 하지만 그녀는 파고들었다. 부모님은 결국 나는 털어놨다. 9살의 그날 엄마의 말들. 수지는 울었다. 그건 엄마의 문제야? 오빠 탓 아니야.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모두 거짓말이야? 세상은 약육강식. 수진과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엄마의 그림자는 드리웠다. 어느 날 엄마가 회사로 찾아왔다. 돈이 없어. 병원이 그녀는 헐벗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엄마, 왜 여기 왔어? 그녀는 울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성공한 거 봤어. TV에서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포옹할까?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 잣값 500만 원만 기 모든 걸 깨뜨렸다. 나는 지갑을 열었다. 이게 마지막이야.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수진에게 말했다. 헤어지자. 그녀는 충격받았다. 왜? 엄마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수진은 떠났다. 그녀의 눈물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또 잃었어. 엄마 때문에 증오는 불타올랐다. 나는 복수의 세부 계획을 세웠다. 먼저 엄마의 병원을 조사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정신과를 다녔다. 의사는 김 선생님이었다. 나는 그를 만났다. 어머니의 치료를 돕고 싶습니다. 돈으로 그를 매수했다. 특별 약을 처방해주세요. 효과가 강한 거로. 실제로는 나는 앱을 통해 엄마의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우리 앱은 AI로 환자의 감정을 분석했다. 엄마의 데이터가 들어오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우울증은 깊었지만 후회도 섞여 있었다. 민준이 미안해. 그녀의 일기 앱 기록이었다. 나는 주저했다. 용서. 하지만 9살의 그 아픔이 되살아났다. 에이 받았어. 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약을 바꿨다. 가벼운 환각제를 섞어 그녀의 현실을 왜곡하게 했다. 엄마가 나를 무시한 대가야? 엄마의 상태는 변했다. 그녀는 전화로 말했다. 민준아, 요즘 꿈이 이상해. 내가 나를 미워하는 꿈.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꿈일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이게 맞아? 복수는 이렇게 시작됐다. 회사에서 나는 더 야심차졌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강연을 했다. 성공은 고통에서 나온다. 청중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내 눈에는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지훈이가 다시 나타났다. 민준아, 수진이가 울고 있어. 왜 그랬어? 나는 피했다. 내 문제야.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랑 화해해.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는 독이었다. 지훈아, 너는 모르지. 나 9살 때 엄마가 내 성적을 짓밟았어. 약값 내라고. 그는 침묵했다. 그래도 용서가 답일 수 있어. 그의 말은 바람처럼 스쳤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엄마의 은행 계좌를 해킹했다.
그녀의 지출을 추적 대부분 술과 약 나는 돈을 빼돌렸다. 조금씩 그녀가 절박해지게. 어느 비 오는 밤 엄마가 다시 찾아왔다. 민준아, 집세가 밀렸어. 제발. 그녀의 손은 떨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이 차를 타주며 물었다. 엄마, 나 어렸을 때 왜 그랬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 아빠 죽고 나서 세상이 무너졌어. 너를 탓하게 됐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안겼다. 이제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속삭였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후회해라. 그 후 환각은 심해졌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가 전화했다. 어머니가 환각 증상을 보이십니다. 원인이 뭐죠? 나는 스트레스라고 했다. 실제로는 내 약 때문이었다. 그녀는 나를 불렀다. 민준아, 와봐. 내가 날 죽이려 해. 나는 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나를 보자 울었다. 내가 왜? 내가 잘못했어.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 나 A 받았어. 기억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경쟁사가 앱을 카피했다. 나는 밤새워 대응했다. 지훈이가 도왔다. 민준아, 이건 사업이야. 하지만 삶은 달라. 그의 말은 나를 괴롭혔다.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다. 오빠, 용서해. 다시 만나. 나는 찢었다. 모두 잃었어. 엄마 때문에 복수는 가속됐다. 나는 엄마의 치료비를 끊었다. 스스로 해라. 그녀는 절망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30대 중반 억만장자가 됐다. 하지만 빈곤했다. 영혼이 텅 비었다. 엄마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죽을 것 같아. 와봐. 나는 갔다. 병실은 어두웠다. 그녀는 쇠약해졌다. 미안해. 모든 게 내 탓이야. 그녀의 고백이었다. 나는 물었다. 9살 때 왜 무시했어? 그녀는 울었다. 내 성취가 내 실패를 상기시켰어. 질투했어. 그 진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세상을 달리 달려보았다. 복수의 다음 단계는 엄마의 사회적 고립이었다. 그녀가 나를 버린 대로 나는 그녀를 버렸다. 먼저 그녀의 이웃들에게 소문을 냈다. 익명으로 그 집 여자가 정신병자야. 조심해라고. 영등포동은 작은 마을 같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엄마는 외출을 꺼렸다. 민준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전화로 그녀가 말했다. 나는 할머니 나이잖아.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이 일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트라우마 힐링 갭 확장판. 아이러니했다. 나는 세미나를 열었다. 부모의 학대에서 벗어나라. 이 참가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한 여자가 말했다. 저처럼 어머니 때문에 나는 공감했다. 용서가 아니라 거리가 답입니다. 은의 말이 나 자신에게도였다. 지훈이는 경고했다. 민준아, 이건 위험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나는 웃었다. 증거 없어. 엄마의 환각은 지속됐다. 그녀는 나를 유령으로 봤다. 내 아빠가 돌아왔어. 나를 탓해. 그녀의 메시지였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은퇴금을 동결했다. 그녀는 빈곤에 처했다. 구청에 신청한 복지금을 내가 막았다. 로비를 통해. 그 여자는 자식이 있어? 필요 없어.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길거리에 나왔다. 민준아, 제발. 먹을 게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헌 옷을 입고 왔다. 왜 이렇게 됐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엄마가 가르쳤어. 세상은 잔인하다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너 복수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9살의 나를 기억해? 모든 A를 무시한 그날 그녀는 무너졌다. 미안해, 내가 미쳤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자리를 떴다.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다시 연락했다. 오빠, 소문 들었어. 어머니 일. 나는 차단했다. 그녀의 연민이 싫었다.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아, 멈춰. 이건 내가 아니야. 우리는 술집에서 만났다. 지훈아, 너는 가족이 행복하잖아. 나처럼 아니야. 그는 한숨 쉬었다. 그래서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의 말은 칼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거울 속 나를 봤다. 눈은 차가웠다. 복수의 고조였다. 나는 엄마의 과거를 파헤쳤다. 아버지의 사고, 전마가 운전 중 졸음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숨겼다. 내 탓이라고 나에게 덮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어머니를 고소하세요? 정신적 학대 하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아직. 그녀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앱으로 그녀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 그녀는 커뮤니티에 자들이 날 버렸어 라고 썼다. 나는 댓글을 달았다. 익명으로. 그럴만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엄마는 자살을 시도했다. 두 번째.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나를 불렀다. 민준아, 죽이고 싶어. 내가 날 죽여. 나는 병실 문밖에서 들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가족분,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치료비는 제가 냅니다. 하지만 방문은 안 해요. 그녀의 절망은 내 연료였다. 하지만 밤에 악몽을 꿨다. 9살에 내가 울고 엄마가 웃었다. 회사에서 성공이 절정에 달했다. IPO 준비. 주식시장이 나를 기다렸다. 파티에서 투자자들이 말했다. 박 대표, 가족 자랑 좀 해요. 나는 비밀입니다 라고 했다. 속으로는 비웃었다. 가족. 그건 독극물. 지훈이의 아내가 임신했다. 축하 파티에 초대받았다. 민준아, 삼촌 돼. 그는 웃었다. 나는 질투했다. 왜 나만 이런 삶이야? 엄마의 편지가 왔다. 민준아, 용서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 성취를 축하했어야 했어. 손글씨는 떨렸다. 나는 불태웠다. 늦었어. 다음 단계. 그녀의 건강을 망가뜨렸다. 약을 더 강하게. 환각이 현실이 됐다. 그녀는 나를 쫓아다녔다. 길에서 마주쳤다. 악마아. 왜 나한테? 그녀가 소리쳤다. 행인들이 쳐다봤다. 나는 할머니, 정신 차려요 라고 했다. 그녀는 쓰러졌다. 구급차가 왔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이제 회복 어려워요. 뇌 손상.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속으로는 승리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왜?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그녀가 내 일부였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멈출 수 없었다. 이제 그녀를 완전히 파괴할 때였다. IPO가 성공했다. 나는 억대의 부자가 됐다. 언론은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렀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엄마의 상태는 악화됐다. 요양원으로 옮겼다. 나는 비용을 댔지만 방문은 없었다. 직원에게 지시했다. 대화는 최소화하세요. 자극 주지 마세요. 그녀는 혼자였다. 매일 나를 불렀다. 민준아와 녹음된 음성이 앱으로 왔다. 나는 삭제했다. 지훈이는 멀어졌다.
민준아, 너 변했어. 위험해, 그는 말했다. 나는 너나 잘 살아라고 뱉었다. 우정도 잃었다. 수지는 결혼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봤다. 행복한 사진. 나는 스토킹처럼 봤다. 내 탓이야, 자책이 왔다. 하지만 복수를 멈추지 않았다. 다음 계획, 엄마의 유산을 빼앗기. 그녀의 작은 저축, 아버지의 보험금. 변호사를 통해 학대 배상금으로 동결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요양원 직원이 전화했다. 어머니가 편지를 썼어요. 읽어보세요. 내용은 민준아, 9살 때 미안해. 내가 소리쳤을 때 내가 안아줬어야 했어. 약값이 아니라 내 꿈을 물어봤어야 했어. 사랑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찢었다. 거짓말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어린 내가 나타났다. 엄마, 왜 복수의 균열이 생겼다. 사업은 확장됐다. 해외 진출. 뉴욕에서 컨퍼런스. 트라우마를 극복하라 연설 중 나는 엄마를 떠올렸다. 청중의 박수가 메아리 쳤다. 호텔방에서 술을 마시다 지훈이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도와줘. 그는 왔다. 비행기로. 무슨 일이야? 나는 털어놨다. 모든 계획, 약 조작, 소문. 그는 충격받았다. 미친 짓이야. 멈춰. 하지만 나는 이미 늦었어. 그녀가 날 망쳤어. 그는 설득했다. 복수는 너를 죽여. 용서해라. 용서? 그 단어는 웃기게 들렸다. 나는 호텔을 나왔다. 서울로 돌아와 요양원을 갔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흐렸다. 민준 너,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다가갔다. 엄마, 나야.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떨림이 전해졌다. 미안해. 모든 애이 자랑스러웠어. 그녀의 고백. 나는 무너졌다. 엄마도 미안해. 나 때문에.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경찰이었다. 지훈이가 신고했다. 박민준 씨, 어머니 학대 혐의로. 나는 웃었다. 드디어 왔어. 끌려가며 엄마를 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가. 복수의 반전이었다. 지훈의 배신. 하지만 그는 속삭였다. 이게 내 구원이야. 감옥은 차가웠다. 재판 준비. 언론이 달려들었다. 억만장자의 어머니 학대 스캔들. 나는 침묵했다. 변호사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장했다. 엄마는 증언했다. 아니야, 내 탓이야. 그녀는 나를 변호했다. TV에서 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울었다. 왜 이제 와? 재판날 엄마가 증언대에 섰다. 민준이는 좋은 아이예요. 내가 그를 망쳤어요. 9살 때 그의 성취를 무시한 게 내 죄요.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는 장측 합의를 제안했다. 나는 엄마를 봤다. 그녀의 눈은 용서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미안해. 복수는 무너졌다. 하지만 후회는 남았다. 감옥 생활은 고통이었다. 철창 너머로 세상을 봤다. 회사 주식은 폭락했다. 직원들이 떠났다. 지훈이는 방문했다. 민준아, 후회해. 나는 아니. 하지만 자유로워. 그는 한숨 쉬었다. 엄마가 기다려. 그녀가 변했어. 엄마는 요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약을 끊고 상담을 받았다. 내 탓이 아니야. 라는 그녀의 새 주문. 재판은 길었다. 증인들이 나왔다. 어린 시절 이웃, 선생님. 민준이는 항상 밝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증언이 쌓였다. 엄마의 과거도 드러났다. 아버지 사고의 진실, 그녀의 과실. 그녀는 무너졌다.
내가 죄인이야의 법정에서 그녀가 울었다. 나는 외쳤다. 엄마 탓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족 치료를 받으라의 나는 풀려났다. 세상은 변했다. 회사는 파산 직전. 하지만 엄마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기다렸다. 민준아, 와, 우리는 안겼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모든 애이 고마워. 그녀는 웃었다. 늦었지만 자랑스러워. 치료 세션이 시작됐다. 심리상담사 앞에서 우리는 털어놨다. 엄마의 트라우마, 내 증오. 용서는 과정이야의 상담사가 말했다. 지훈이와 수진도 왔다. 오빠, 다시 시작해. 수진의 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회사 재건. 나는 앱을 바꿨다. 가족 화해 모듈 추가. 성공했다. 엄마는 도왔다. 내 이야기로 도와줄게. 그녀의 증언 영상. 세상이 감동했다.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밤에 악몽이 왔다. 9살의 소리. 고조는 왔다. 엄마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암 진단. 민준아, 두렵지 않아. 내가 있으니까. 그녀가 말했다. 나는 간병했다. 엄마, 나 때문에. 그녀는 손을 잡았다. 아니. 사랑 때문에. 병실에서 우리는 웃었다. 과거를 공유했다. 엄마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병원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났다. 민준아, 후회 없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있어? 하지만 감사해. 그녀는 미소 지었다. A 받은 내가 내 자랑이야. 숨이 멎었다. 나는 울었다. 상실의 고통. 하지만 자유였다. 장례식 후 나는 변했다. 회사를 키웠다. 트라우마 재단 설립. 엄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훈이는 파트너가 됐다. 수진과 재회했다. 결혼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아빠처럼 되지 마. 아이에게 말했다. 그는 웃었다. 20년의 여정은 끝났다. 복수는 파괴였지만 화해는 재건이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9살의 내가 웃었다. 모든 A 받았어. 이제 나는 안아줄 수 있었다.